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해경이 그리고 국방부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그 자체로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잘못한 측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더군다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살인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은 틀림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좌절에 빠뜨리게 한 것은 경찰이 나서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밝혀야 될, 범죄를 밝혀야 될 경찰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인 분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놓고 정권 바뀌니까 이제서야 사과를 한다. 다행히 정권이나 바꿔 나왔으니까 이런 사과라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이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에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에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분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이분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의 중간 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그랬나요? 이 피해자나 유가족들 어떡하라고 그때 그런 누명을 뒤집으셨나요? 도박 때문에? 결국 2년이 지났어야 이제서야 사과를 하던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러면 당시에 그분은 뭐가 됩니까? 그 억울한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경찰이 나서서 범죄인인 북한의 편을 들어가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국방부, 그러니까 정권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느냐 거짓을 기반으로 하느냐 부도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는 이 현실, 이걸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서 국민에게 혼선을 들었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그 당시 보안과 지금 보안이 뭐가 다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안과 윤석열 정부의 보안이 무엇이 다르길래 그때는 거짓말을 했어야 됩니까?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이분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분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근거가 지금은 바뀌었나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 당시 거짓말을 한 거. 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면서 도박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이 유감이다고 지금 현재 사과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하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겠죠.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느냐? 진실 찾기 게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우선 이분의 유족으로 이래진 씨 그 형님, 사망자의 형님 되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실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시 거짓말을 했던 공무원들 다 찾아내가지고 처벌하겠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이 서해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사가 불가능할 때
즉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할 때 검찰은 기소중지를 내리죠. 경찰은 수사중지를 내립니다. 뭐 결국 비슷한 건데 경찰 차원에서 수사중지 씁니다. 수사중지 통보서를 유족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수사중지 통보서에 의하면 수사는 이제 중지되는데 왜 중지되느냐?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에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소환되려면 남북 통일이 되거나 뭐 어떤 방법이 나와겠죠. 그때까지는 수사 중지 상태로 가는 겁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를 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 즉 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오랜 기간 마음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도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공개되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해양경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그리고 피살 이렇게 월북 피살로 판단을 했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뭐고 떠나가지고 국가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국가 존재의 1번이에요. 존재 이유 가치.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서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서해상 포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가 일단 먼저 발표됩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 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변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체로는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과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하기는 사고치기는 문재인이 다 쳐놓고 윤석열이 사과하는 이런 정말 기괴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니까 정부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안했던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해경은 오늘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기록들을 공개합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족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형님 이래진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의문을 밝히는데 북한 정부와 관련해서 저 김정은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제 밝히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 왜 피해자를 도박이지 뭐니 하면서 명예를 그렇게 치욕적으로 훼손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 때문에 현실을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일어났다 이것보다도 거짓말 정부에서 일어난 거짓말 공무원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치보복도 아니고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져야 되는 정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고인의 형님 이래진 씨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어졌다면서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경 책임자들 고발당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해경 책임자들은 문재인 정부 잘못만 나가지고 거기 비유 맞춰주다가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권에 충성하고 이러고 할 게 아닙니다. 경찰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 진실 찾기에 있어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자세로 수사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지는 이런 나라는 그것은 진짜로 369국가죠.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공개되지 못하는 점은 대통령실과 유족이 아쉬워하는 대목이지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 북한군의 총격 전에 고인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밝혀야 되냐면은 북한군이 당시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그것을 감청한 자료, 그 감청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가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을 딱 해가지고 15년 동안 공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다른 건 다 이제부터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형님인 이래진 씨가 이제 그 관련자들 다 고소고발하고 처리를 하겠지만, 또 윤석열 정부도 협조하겠지만, 북한군 통신 감청 자료, 이것은 문재인 정말 집요하죠.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딱 해놔버렸어.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이래진 씨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변호사와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문재인이가 이제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 방법은 됩니다.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뭐 안 될 이야기니까 그건 놔두고 나머지 방법은 뭡니까?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고등법원장은 사법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하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시도해봐야죠. 그러면서 이래진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응어리가 이제는 조금 풀렸다고 보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핵심 자료가 묶여 있어서 공개할 보관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오늘 발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차선을 추구한 것이다.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일단 법을 안 이기고 법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놨으니까 적어도 해경이나 국방부 관련자들 중에서 그 당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길은 열렸으니까 다행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은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투쟁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유족 대표이신 이래진 형님께서, 피해자의 형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실 수 있었다는 것,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럴 때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한 죽음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이래진 씨, 그 형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은 이래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래진 형님.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세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